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10월의 주식시장도 참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뭔가 시장이 조금 더 화끈하게 살아날 줄 알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는 뭐 이번 달 들어서는 그냥 보합 수준, 코스닥은 그래도 1.9% 정도 올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쭉쭉 잘 가줄 것 같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고용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왔어도 뭐 이건 소프트 랜딩이야 하면서 막 가더니 또 어저께는 확 떨어졌습니다. 뭐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또 이제 이렇게 고용이나 이런 게 좋으면 금리 안 낮추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 나스닥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이제 기존에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진 수준이지만 우리 시장은 뭐 이 모양이 꼴이어서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죠. 뭐 그렇다고 뭐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이런 채널들 보고 계실 거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채널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종목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시장 얘기 하는데, 오늘은 그 방법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 스스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투자 실력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70점? 70점 정도 될까? 맨날 제가 사면 빠지고 뭐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70점 정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식 투자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읽는 주로 이제 책들은 보면 투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 관련된 좀 실용적인 책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설책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투자 관련 책인데 요즘은 이 투자 관련 책도 조금 읽는 게 좀 게을러져서 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 관련된 책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은 뭐 거의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한 300권이 넘는 책을 도서관 가서 다 빌려다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반성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 뭐 10분짜리 영상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체계적인 뭐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강의에 들어가는 돈조차도 아껴서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어설픈 생각을 하면서 비용을 투자를 잘 안 했었는데 사실 이제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거기서 성공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투자인 거잖아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데 비용을 조금 더 들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혹시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원 간다고 학원비 많이 들어가고 과외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 공부에 있어서는 비용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나만의 투자 원칙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저만의 투자는 제가 워낙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 쭉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23번까지 있습니다. 매번 뭔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하나씩 더 적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혹시 적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이제 투자 방식이 뭔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좀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국내 배당주를 시작으로 해서 투자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사고의 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만의 그냥 약간 고집스러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 내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미국 주식의 비중이 한 20% 조금 넘거든요. 23%뭐 정도 되는데 미국 시장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서 거의 40%가 넘는데 아직은 저는 이제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내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나만의 고집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저에게 이런 배당주 투자를 알려준 친구한테도 연락도 자주 하고,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 자주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친구들도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연락이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조언을 구하시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들한테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외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저라면 제 옆에 누군가가 제가 좀 닮고 싶은 사람 내지는 저보다 꼭 어쨌든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자꾸 물어보고 배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배울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얘기를 하잖아요. 22년도에는 1,900만 달러,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성공한 사람과의 식사를 이렇게 비싼 큰 금액을 주고도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만약에 정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맨날 가서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는 감히 얘기를 하자면, 나만의 투자 방식으로 10억 이상 벌어본 적이 없다면 당장 스승을 만들어라, 스승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로 10억 이상 벌어본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조건 스승을 만들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스타일이 맞는 투자법, 나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이 하는 강의, 그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가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책을 좀 많이 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려고 지금 이제 맘 먹고, 그 온라인 요즘에 그 앱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책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도 다시 좀 활성화 시켜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리노클럽 분들 만나고 그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마다 저도 꽤 많이 배우거든요. 이제 근데 보고서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아, 저 사람의 이 방식은 되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도 자꾸 좀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선생님들을 스승님을 많이 찾으셔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 그 또 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AI 빅테크 커버드콜 상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10월 15일 날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5%,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AI 쪽으로 조금 압축을 하는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AI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게 콜 옵션 매도 비중 자체를 한 10%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보면 이 상승을 못 따라간다고 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0% 이내로 매도하는 종목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총 보수는 0.25%고요. 요즘에 자산운용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데일리 커버드 콜 하는데도 보수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매월 또 15일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 또 나왔는데,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여기 플러스 15%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연 15%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지수 상승에 한 90%는 참여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의 약점은 이제 이 상승을 잘 따라가긴 하지만 하락 방어력은 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크탑 10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슬리 옵션을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요건 데일리 초단기 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실제 매도 비중 자체가 40%까지 올라가던 걸 10% 내외로 하거든요. 그래서 90% 정도 지수 상승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이 AI 빅테크 쪽이 더 실적이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특히나 AI 쪽 회사들이 더 이제 실적이 좋았으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이 커버드 콜의 변동성 완화 효과가 매우 낮음. 이건 빨간색으로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커버드 콜에 투자하면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옵션 매도 차익으로 좀 미리 확보하는 이제 그런 부분, 하락할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름의 매력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덜한 것 같다. 하지만 올라갈 때 잘 따라가니까 특히 이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새로운 상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가? 뭐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미국 테크 탑 10과 달리 AI 이제 관련주에 집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애플,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뭐 TSMC, 브로드컴, 뭐 ASML,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이 정말 AI 플랫폼과 반도체, 클라우드 쪽에 특화된 그런 업체들만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뭐 대단한 업체들만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그래도 높을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니까 좀 지켜보면서 제가 기존에 투자하던 종목과 어떤 게 더 나은지 살펴보고, 또 뭐 나은 게 있으면 그걸로 좀 바꿔보고 하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